제가 지금 원칙을 깨고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고 싶은데 제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는 상황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모두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실 거라 믿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테슬라가 올해 29% 급락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50bp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1년에 4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S&P 500의 그의 수익률을 살펴보고 지금 왜 웅덩이 매매법이 3차 매수 타이밍 후 QLD와 SSO는 잠시 관망을 하고 USD는 4차 매수를 시작했는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2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현재 급등한 이유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잠시 해소되었고 지난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영향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거래일에 알파벳, 구글과 AMD 그리고 페이팔이 실적 발표를 하고 2일에는 메타 플랫폼즈, 퀄컴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일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다우는 1.2% 상승, 나스닥은 3.4% 상승, S&P 500은 1.9%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하락했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하락한 상황입니다. 1월 마지막 2거래일에 큰 반등을 보였음에도 이번 2022년 1월은 코로나 팬데믹의 2020년 3월 이후 가장 안 좋은 한 달이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초록초록한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맵입니다.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가 크게 상승했고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7874에 위치해 있습니다. 2%에 가까워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8입니다. 2일 연속 급등했는데 아직 여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우리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테슬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매도세 확산으로 특히 나스닥이 이번 달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고성장주인 테슬라 역시 올해에만 벌써 30% 하락했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전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는 결국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 테슬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5%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보다 약 50% 정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부정적인 이유는 테슬라가 언급한 공급망 문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악재일 뿐 테슬라의 중장기 성장성은 견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번에 테슬라가 1200달러를 갈 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700 아래에서 계속 줍줍할 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을 걷고 있는데 이제는 또 우리에게 줍줍을 방해하는 악재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죠. 기술주와 성장주, 즉 테슬라에게 타격이니까요. 용기 내는 사람의 선택이 맞을지 신중한 사람의 선택이 맞을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50bp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올해 연준이 3월을 시작으로 3회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진 소비자 물가 때문에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회의에서 50bp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4회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하고 있죠. 현재 시장은 연준의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긴축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얘기들이 나올 만한 게 우리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 올해는 2회에서 3회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 4회를 반영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양적 긴축까지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은 현재 경제 둔화를 우려하고 있고 결국 다시 몇 년 뒤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을 1년에 4회 이상 했을 때인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18년 S&P 500 1년 수익률은 6%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통계로 평균 수익률을 보면 S&P 500은 1년에 3.5%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수량을 늘려야 한다고 투자 마인드를 다잡고 있고 모두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할 땐 변동성이 언제나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최저점이 아니라 올해 내내 변동성이 크다면 조정이 올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꼭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미국 주식 카페에서 어떤 한 분이 잘 모르시고 작성을 하신 건지 제가 현재 원칙을 어기고 관망하고 있다고 글을 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다시 정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QLD와 SSO는 3차 매수 타이밍이 모두 끝나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잠시 관망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미중 무역 갈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폭락장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빨간 원에서 2차 매수와 3차 매수를 끝내고 화면 아래를 보시면 3차 매수를 할 때 RSI가 30 아래를 갔다가 올라왔기에 이때는 4차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폭락장 혹은 하락장이라면 높은 확률로 낮은 주가에서 다시 RSI 30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은 저 2018년 폭락장에서도 3차 매수가 끝나고 잠시 관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짜 하락장과 폭락장에서만 오는 4차 매수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4차 매수 타이밍이 안 오면 보통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 주거나 다시 하락할 겁니다. 금방 상승해준다면 기존 웅덩이 매매법처럼 3차 매수까지만 하고 5줄 구간에 돌입하게 될 거고 잠시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이 시작되면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원칙을 깨고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고 싶은데 제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에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과 폭락장에서만 나오는 살짝의 반등을 보여준 후 다시 하락하는 계단식 하락에서만 매수하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200에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며칠 전까지 3차 매수를 완료했고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짝 반등 주고 다시 하락하면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될 듯 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200에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유일하게 USD가 가장 먼저 4차 매수가 시작되었고 어제 2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주씩 40거래일 동안 매일 매수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진 속 어느 웅덩이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리고 매년 언제든 조정장을 만날 겁니다. 그냥 평생 보유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뒤 써야 할 결혼자금, 1년 뒤 써야 할 자녀 대학 등록금이라면 멘탈이 불안할 겁니다. 결국 QLD는 100달러를 찍고 올라갈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그 전에 얼마나 큰 조정장을 만날지 그 조정장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생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목돈 필요할 땐 미리 매도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1월 효과를 기대했는데 1월 시작하자마자 조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몰랐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보유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조정장에서 분할 매수로 현금을 써야 하는 거죠. 다시 90달러 가서 다시 큰 비중 매수하지 마시고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평생을 보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